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TV 권정윤, 한다혜입니다. 네, 오늘 한다혜 박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챗GPT가 쏘아올린 공이 전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러한 인간같이 말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술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이런 사례 같은 것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AI 기술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 AI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할지 아니면 육성을 할지 이런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AI 서비스를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AI에 잘 적응한 그런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표적인 예시가 다들 아시겠지만 AI 프로필입니다. 그 SNS 상에서 굉장히 핫했었죠. 이 AI 프로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시도하면서 사람들이 AI 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구나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점점 재밌어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하고 싶다,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잘 적응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교육 영역에서도 이 AI가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서비스들이 활발해지면서 이 딥러닝을 통해서 AI 서비스로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교육하시니까 이 대학에서도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대학 학생들이 이런 과제를 하는 이런 사례들도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고려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제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랑 자기의 그 답변을 같이 비교 분석함으로써 챗GPT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진실로 보고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제정되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글을 써내는 과제를 시키니까 확실히 이런 챗GPT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쓰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생각을 좀 해보게 할까라는 걸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쓰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학들도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응급시에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응급시에 이제 법률 상담 전화를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아직 인간의 수준을 넘으려면 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급시에는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이 큰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 변호사분들이 이러한 좀 법률 사무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보조하는 역할로 이런 AI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지만 법률 이런 걸 할 때 이만큼 종이 쌓아놓고 판례 찾아보고 그쵸.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손쉽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문서를 좀 요약해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AI한테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좀 소비자들이 잘 적응한 사례에 대해 봤다면, 한편으로 AI가 논란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AI 창작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 다들 아시죠? 거기에 도전 만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AI 웹툰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부 웹툰 제작사나 작가들이 이제 무단으로 그림을 AI로 학습해서 그것을 또 다른 웹툰 제작에 활용하는 것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댓글을 보면은 직접 그려야 이게 웹툰이지, AI가 그림을 웹툰이냐, 이런 소비자들의 댓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걸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웹툰이 AI가 그린 것이냐 사람이 그린 것이냐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서 독자들이 매 눈으로 그걸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발굴해내서 이건 AI가 그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댓글로 발굴하는 그런 상황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SNS에서도 보면 AI 아트, 뭐 이런 네. 이름으로 뭔가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AI가 창작한 것을 이제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논란 같은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게 사실 국내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 미국 작가 조합에서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작가들이 장기간 총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 OTT에서 AI가 원고 초원을 만들고 이제 일정 부분 작가들이 손보는 방식으로 작업을 좀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창작에 사용된 이 작가의 데이터가 어떤 작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저작권료를 지급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면서 함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AI 창작물, AI가 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흔히 이제 AI 발전을 얘기할 때 불편한 골짜기 이론을 많이 얘기하세요. 일본의 로봇 공학자인 모리 마사히로라는 분이 처음으로 만든 이론인데요. 인간을 닮은 로봇이면 처음에는 대부분 호감을 느낀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닮아지면 불편함을 느끼고 공포를 느낀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AI 창작물 또한 창작은 사실 인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AI가 창작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것을 깨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위압감이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AI라는 도구가 인간에게 굉장히 편리한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결함을 일으키는 또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어떤 과도기적인 시점이고, 그쵸.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 또 적용하고 활용해 갈지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